식후에 이거 하셨다가 혈당도 올라간 거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인생백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혈당 관리한답시고 매일 운동하고 과일 챙겨 먹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이 골든타임에 뭘 하느냐에 따라 혈당이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당뇨 고위험군입니다. 30대 이상 성인 중 무려 1,500만 명이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이미 당뇨 환자예요. 이분들 대부분이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작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혈당이 높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습관 7가지 그리고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실전 꿀팁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하고 계신가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혈당이 오르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가야 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이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하면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어 줍니다. 세포는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혈액 속 포도당 농도는 다시 정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췌장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더 이상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 전 단계예요.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식후 바로 격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운동하면 혈당 떨어진다며? 그럼 밥 먹고 바로 운동하면 혈당이 빨리 떨어지겠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예요. 식사 직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면 소화 운동, 2가지 큰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소화를 위해서는 위장으로 혈액이 집중적으로 몰려야 합니다. 음식을 분해하고 흡수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으로도 혈액이 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디에 혈액을 보내야 할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소화는 제대로 안 되고 운동 효율도 떨어지고 오히려 혈당이 불안정해지면서 어지럼증, 속쓰림, 메스꺼움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럼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식후 20분에서 30분은 가벼운 산책만 하세요. 천천히 편안하게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격한 운동은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뒤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기억하세요. 식후 운동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과일이나 주스를 마음껏 먹는 것입니다. 선생님, 과일은 천연당이잖아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일 속 과당도 엄연히 당분이에요. 천연이라고 해서 혈당을 안 올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더 빠르게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됩니다. 특히 이런 과일들 정말 조심하세요. 바나나 한 개 혈당 지수가 무려 60이 넘습니다. 식빵보다 높아요. 포도 한 송이 당 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분이 많습니다. 감 하나 혈당 지수가 최고 수준입니다. 수박, 파인애플, 망고도 마찬가지예요. 주스는 더 심각합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다 걸러지고 당분만 액체 형태로 농축되어 있어요. 섬유질이 없으면 당분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실제로 시중에 파는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7개에서 10개 정도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과일은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똑똑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로 바꿔보세요. 사과 반 개 혈당 지수가 36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특히 껍질째 먹으면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블루베리 한 줌,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혈당도 천천히 올립니다.
딸기 5개에서 6개 정도, 비타민 C도 풍부하고 당분은 적습니다. 키위 1개, 소화효소도 있고 혈당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과일은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세 번째, 흰 쌀밥만 계속 먹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죠. 한 끼에 밥 한 공기는 기본이고 어떤 분들은 2공기씩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흰 쌀밥, 이게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주범 중 하나예요. 흰 쌀밥의 혈당 지수는 무려 73입니다. 이건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백미는 도정 과정에서 껍질과 배알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식이섬유와 영양소는 다 사라지고 순수한 전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흰 쌀밥을 3공기 이상 먹는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55%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현미는 껍질과 배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혈당 지수도 55 정도로 백미보다 훨씬 낮아요. 잡곡밥은 더 좋습니다. 보리, 귀리, 콩, 팥 등이 섞여 있어서 영양소도 풍부하고 혈당도 천천히 올립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기 힘드시면 백미와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밥 양도 줄이세요. 한 공기가 아니라 반 공기 정도만 드시고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더 많이 드세요. 네 번째, 야식 습관입니다. 밤 10시 넘어서 출출할 때 라면 한 그릇, 치킨 한 조각, 과자 한 봉지. 생각만 해도 침 넘어가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혈당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왜 야식이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첫째, 밤늦게 먹는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밤에는 느려지거든요. 둘째,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이 소화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그럼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셋째, 다음날 아침 혈당도 높은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혈당이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밤에 배고프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안을 드릴게요. 따뜻한 무염 두유 한 잔, 단백질이 있어서 포만감도 주고 혈당 부담도 없습니다. 오이나 방울토마토 몇 개, 수분도 많고 칼로리도 낮아요. 삶은 계란 1개, 단백질이 풍부해서 허기를 달래기에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 반컵, 무가당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야식 생각이 나면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시세요. 때로는 배고픔이 아니라 갈증일 수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하면 음식이나 운동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스트레스도 혈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을 위험 상황에 대비시키기 위해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계속되지만 우리는 도망가지도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고 혈당은 계속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은 더 심해집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깊은 호흡을 하세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세요.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둘째,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합니다. 넷째, 취미생활을 즐기세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다섯째,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고민을 혼자 안고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세요. 여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데요. 물은 혈당 관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혈당을 희석시킵니다.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둘째, 신장이 과도한 당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셋째, 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하루 8잔, 약 2리터 정도가 권장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포만감을 주어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운동 전으로 물을 마시세요. 탈수를 예방하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수면 부족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6시간 미만이라면 정말 위험합니다. 수면 부족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단 하루만 수면이 부족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30%나 증가합니다. 둘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갑니다. 수면 부족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셋째, 식욕 조절 호르몬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다음날 계속 배가 고프고 특히 단 음식이 당기는 겁니다. 넷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피곤하면 건강한 선택을 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셋째,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넷째,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다섯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혈당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회복 방법,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으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세요.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소화효소와 인슐린을 준비해요. 반대로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아침에 음식이 안 들어오면 점심때에 과식하게 되고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마세요. 간단하게라도 드세요. 삶은 계란 2개와 방울토마토 몇 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회복 방법,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에서 일종의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그 다음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이 소화되면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위 배출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미 위에 채소와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식사 순서를 바꾼 그룹이 식후 혈당이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식사 시작할 때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먼저 드세요. 5분 정도 채소만 먹는 겁니다. 그 다음 생선이나 고기,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세 번째 회복 방법,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식이섬유는 혈당 관리의 슈퍼히어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왜 좋을까요? 첫째,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둘째, 포만감을 줍니다. 셋째,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넷째,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그럼 어떤 음식에 식이섬유가 많을까요? 채소류,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케일 같은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통곡물, 현미, 귀리, 퀴노아, 보리가 좋습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치아씨드, 아마씨가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과일, 사과, 배, 베리류를 껍질째 드세요. 네 번째 회복 방법,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단백질은 혈당 관리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둘째,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셋째, 근육량을 유지해줍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어요. 넷째, 대사율을 높여줍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닭가슴살,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계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다양합니다. 두부와 콩류,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그릭 요거트,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많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반찬을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회복 방법, 좋은 지방을 섭취하세요. 지방도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지방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지방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둘째,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셋째, 염증을 줄여줍니다. 넷째, 포만감을 줍니다. 그럼 어떤 지방이 좋은 지방일까요? 올리브오일,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 최고입니다.
아보카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습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마카다미아가 좋은 지방의 보고입니다.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치아씨드와 아마씨, 식물성 오메가3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매일 견과류 한 줌, 올리브오일 2스푼, 등푸른 생선 일주일에 2회 이상 드시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회복 방법,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운동은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운동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근육이 포도당을 직접 흡수합니다. 운동할 때 근육은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어요. 둘째,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됩니다. 운동 후 48시간 동안은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합니다. 셋째, 근육량이 증가합니다. 넷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 30분씩 5일 정도 하세요. 근력 운동, 아령, 밴드, 맨몸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세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가 적당합니다. 운동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혈당이 최고치에 도달하거든요.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혈당을 회복시키는 7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습관. 첫째, 식후 바로 격한 운동. 20분에서 30분 후 가벼운 산책으로 바꾸세요. 둘째, 과일과 주스, 과다 섭취. 혈당 지수 낮은 과일 소량만 드세요. 셋째, 흰 쌀밥만 먹기.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넷째, 야식 습관. 따뜻한 두유나 가벼운 간식으로 대체하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방치. 명상, 호흡, 취미로 관리하세요. 여섯째, 물 부족. 하루 2리터 이상 마시세요. 일곱째, 수면 부족.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혈당 회복을 위한 6가지 방법. 첫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 유지하기. 둘째,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셋째,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하기. 넷째, 단백질 섭취 늘리기. 다섯째, 좋은 지방 섭취하기.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하기. 이 13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혈당 관리가 정말 수월해집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이 하고 계신 습관이 있나요? 저는 야식을 끊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저는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고민이에요.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고민들 모두 환영합니다. 댓글로 솔직하게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면서 이겨나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혈당 관리 방법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저는 식사 순서를 바꿨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생생한 경험담들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형제, 자매 혹은 혈당 관리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 잡는 최고의 음식 10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슈퍼푸드부터 한국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레시피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혈당 관리용 도시락 싸는 법, 외식할 때 메뉴 선택하는 법, 회식 자리에서 혈당 관리하는 법 등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꿀팁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혈당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식사 순서 바꾸기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습관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혈당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관리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세요. 3개월에 한 번씩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하시면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혈당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산책 10분 하는 것부터 작게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인생백서였습니다.